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것 같은데 쉬는 것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지쳐있는 뇌를 쉬게 해주는 최고의 휴식 방법과 고도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뇌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한 가지 일에 자주 집중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뇌가 지금 지쳐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집중하지 못하고 쉬더라도 피곤한 걸까요? 그 정답은 우리 뇌에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이자 뇌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은 집중하기 위해선 집중력을 낮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생체 주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뇌와 몸은 90분씩 생체 주기를 순환합니다. 즉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약 90분 이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앤드류 후버만은 타이머를 90분으로 맞춰요. 물론 해야 할 일의 마감 기한이 촉박하지 않거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90분 중 첫 5에서 10분 정도는 집중 전환기라고 받아들여요. 집중을 위한 워밍업 준비 운동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시간도 90분에 포함시킵니다. 즉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나 외국어 공부를 할 때나 악기를 배울 때, 직장에서 일할 때나 책을 읽을 때 가장 이상적인 최대 집중력은 약 90분입니다. 만일 당신이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집중이 가능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는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섭취하는 칼로리는 운동이나 심장 박동이 아닌 뇌 기능에 의해 대부분 소모됩니다. 즉 뇌는 엄청난 열량을 섭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분 동안 집중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피곤함을 느낄 겁니다. 녹초가 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집중하는 한 사이클 90분이 끝난 순간 고의로 집중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앤드류 후버만이 추천하는 건 30분이지만 안 된다면 최소 1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휴식으로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일, 그리고 집중력을 요하지 않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눈 감고 명상하기, 먼 산 바라보기, 멍 때리기, 생각을 메모지에 적어두기, 산책하기 등을 말이죠.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집중했던 과제에서 벗어나 집중을 일부러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빈둥거리는 것은 집중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몰입해서 무언가를 읽거나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피드와 같이 또 다시 당신의 시야를 작은 한 지점으로 가져오는 행동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의 한계는 정해져 있고 뇌가 휴식하지 못하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휴식을 해야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휴식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 당신의 지쳐있는 뇌를 쉬게 해주는 최고의 휴식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스티브 잡스, 트위터 창업자 에반 윌리엄스는 물론이고 구글, 페이스북, 파타고니아 등 유명 기업의 사내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알고 이미 최고의 휴식이라는 즉 마인드풀니스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인드풀니스란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현재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심리적인 과정을 뜻합니다. 이익과 손해를 중시하는 미국인, 그것도 정말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왜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들은 뇌 휴식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인드풀니스가 최고의 휴식법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멍 때리며 과거에 괴로웠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불안한 미래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의 뇌, 전전두엽과 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때 뇌는 지나치게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런 순간에 마인드풀니스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텍사스 테크 대학교 탕이안 교수 연구팀은 20에서 30분씩 5회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집중력, 실행기능, 각성도 및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인드풀니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카바찌는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8주 동안 실행한 연구에서 마인드풀니스를 하면 대뇌 피질이 두꺼워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명상 이후 뇌의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노화로 인한 뇌 수축에 효과가 있었고 특히 기억과 관련된 뇌 부위가 강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뇌 가소성이라는 말은 익히 많이들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뇌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마인드풀니스가 인간 스스로 자기 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엄청나게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자기인식 변화, 면역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휴식이라고 불리는 이 마인드풀니스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4가지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본 자세를 취한다.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펴시면 됩니다. 배는 편안히 하고 손은 허벅지 위에 둡니다. 다리는 꼬지 않습니다. 눈은 감습니다. 만일 뜨고 있을 경우 2m 전방을 봅니다. 두 번째, 몸의 감각을 의식한다. 접촉 감각을 의식합니다. 즉 발바닥과 마루, 엉덩이와 의자, 손과 허벅지가 각각 서로 맞닿는 느낌을 의식합니다. 몸이 지구에 당겨지는 중력의 감각을 의식합니다. 세 번째, 호흡을 의식한다. 호흡에 관계하는 감각을 의식합니다. 코를 통과하는 공기, 들숨과 날숨에 따른 가슴, 복부 움직임, 호흡과 호흡의 틈, 각 호흡의 깊이, 온도 차이 등의 감각을 의식합니다. 심호흡과 호흡 조절은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느낌으로만 하면 됩니다. 호흡에 하나, 둘, 열하고 동작을 세분화하기 위해 말로 이름 붙이게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잡념이 떠오를 때 잡념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호흡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호흡은 의식에 닫힙니다. 잡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므로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하루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 지속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습관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5일 만에 명상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길게 할수록 확실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논문과 연구 결과,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효과를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